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포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껍질째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건 알지만 혹시 농약이나 벌레 때문에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도를 안전하게 즐기고 또 오래 보관하며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도를 드실 때 혹시 껍질을 벗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부드러운 과육만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건강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포도의 진짜 영양소는 사실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있던 그 얇은 껍질 속에 말이죠.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는 우리 눈 건강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버리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약에 대한 걱정입니다. 특히 수입 포도의 경우 긴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보존제와 농약이 사용되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친환경 포도라고 해도 간혹 작은 벌레가 나오거나 흙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꺼려지게 되죠. 이런 상황을 겪은 분이 바로 올해 72세이신 정자영 님입니다. 그분은 당뇨 관리를 위해 의사로부터 포도를 매일 조금씩 드시라는 권유를 받으셨어요. 포도 속 천연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자영님은 늘 껍질을 벗기고 드셨습니다. 농약이 걱정되었거든요. 처음엔 별 문제 없이 지내셨어요. 매일 아침 포도 15알 정도를 껍질 벗겨서 드시면서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다른 당뇨 환자분들에 비해 개선 속도가 느린 것 같았거든요. 같은 시기에 당뇨 진단을 받은 동네 친구분은 훨씬 좋아지셨는데 정자영님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궁금해서 영양사 상담을 받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포도의 핵심 영양소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정작 중요한 부분은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영양사는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약 걱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알려준 안전한 세척법을 배우셨어요. 그 후부터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포도 본연의 깊은 맛을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정자영님은 가족들에게도 포도를 껍질째 먹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손자들이 싫어했지만 할머니가 직접 깨끗하게 씻어서 주시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껍질째 먹고 있다고 해요. 포도 껍질 속에는 과육보다 3배에서 5배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과 껍질과 비슷한 원리예요.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바깥쪽에 영양소를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을 버리는 것은 포도의 핵심 가치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물론 껍질을 먹으려면 농약과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포도를 껍질째 먹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를 아무리 흐르는 물에 오래 씻어도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드신 적 있으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농약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포도에서 작은 벌레가 나오기라도 하면 더욱 당황스러워집니다. 이런 걱정이 생기는 이유를 정확히 알면 해결책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농약의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농약은 크게 물에 녹는 수성 농약과 기름에 녹는 유성 농약으로 나뉩니다. 흐르는 물로 씻으면 수성 농약은 어느 정도 제거되지만 유성 농약은 잘 씻기지 않아요. 마치 기름진 그릇을 물로만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포도의 구조적 특성도 문제가 됩니다. 포도송이는 알알이 촘촘히 붙어 있고 줄기 사이사이에 틈이 많아요. 이런 틈새에는 농약 잔여물이나 먼지, 때로는 작은 벌레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기 어려운 거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십니다. 68세 김영호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평소 포도를 좋아하셔서 자주 사드셨어요. 특히 손자가 놀러 올 때면 항상 포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손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포도 한 알에서 작은 애벌레가 꿈틀거리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손자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포도를 먹기 싫어했습니다. 김영호님은 그 순간 몹시 당황스러우셨다고 해요. 분명히 깨끗하게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앞으로 포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셨어요. 그 후로 한동안은 아예 포도를 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과일로 대신하셨죠. 하지만 포도의 달콤함과 영양을 포기하기는 아쉬워서 해결책을 찾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강 강의에 참석하게 되셨어요. 그곳에서 농산물 안전세척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때 밀가루를 이용한 세척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밀가루로 과일을 씻는다는 게 조금 낯선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강사가 설명하는 원리를 들어보니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밀가루 입자는 매우 작고 표면이 거칠어서 흡착력이 강해요. 마치 작은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농약 잔여물이나 먼지, 그리고 포도 틈새에 숨어 있는 이물질들을 밀가루 입자가 흡착해서 제거하는 원리였습니다. 더욱 신뢰할 수 있었던 점은 이 방법이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방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세척법을 비교 실험한 결과 밀가루 세척법이 농약 제거율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김영호님은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실험해 보셨어요. 큰 볼에 물을 받고 밀가루 3큰술을 넣어서 잘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그 안에 넣고 5분 정도 담가 두셨어요. 처음엔 물이 조금 탁해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탁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뭔가 빠져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5분 후 포도를 건져내고 흐르는 물에 두세 번 깨끗하게 헹궈 주셨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포도 표면이 훨씬 깨끗해 보였고 무엇보다 그 이후로는 벌레나 이상한 이물질을 발견한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이제 김영호님은 손자가 올 때마다 자신 있게 포도를 내놓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자도 할아버지가 특별한 방법으로 씻어준 포도라고 하니 더 맛있게 먹는다고 해요. 김영호님은 이 방법을 주변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밀가루 세척법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큰 볼에 차가운 물 1리터를 준비해요. 그 다음 밀가루 3큰술을 넣고 잘 저어서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이 더 좋아요. 차가운 물에서 밀가루 입자가 더 안정적으로 분산되거든요. 포도송이를 통째로 그 물에 담그고 5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밀가루 입자들이 포도 표면과 틈새의 농약과 이물질을 흡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5분 후에는 포도를 꺼내서 흐르는 찬물에 2번에서 3번 정도 깨끗하게 헹궈 주세요. 이때 포도알을 하나하나 가볍게 비비면서 헹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에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포도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특히 표면이 복잡한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에도 효과적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둔 포도가 며칠 만에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겨서 결국 버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포도는 수분이 많고 당분이 높아서 다른 과일보다 상하기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두면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가 빨리 상하는 이유를 알면 오래 보관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요. 포도는 수분 함량이 85%가 넘는 과일입니다. 이 많은 수분이 보관 환경에 따라 쉽게 변질의 원인이 되죠. 또한 포도 표면에는 자연적으로 효모가 붙어 있어요. 이 효모는 당분과 만나면 발효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포도가 물러지고 맛이 변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게다가 포도송이는 알알이 밀착되어 있어서 한 알이 상하면 옆에 알까지 빠르게 전염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특히 씻은 직후 물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직접 겪으신 분이 바로 75세 박선희 님입니다. 그분은 평소 포도를 무척 좋아하셔서 농장 직판장에서 자주 사오셨어요. 농장에서 갓 딴 포도가 시장보다 훨씬 맛있고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이 사다 보니 보관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농장에서 포도 오상자를 사오셨어요. 가족들과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절반 이상이 물러져서 버려야 했습니다. 박선희님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정말 속상하셨다고 해요. 좋은 마음으로 사온 포도를 이렇게 낭비하게 되니 농부에게도 미안하고 가게에도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포도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셨어요.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라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봐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여전히 일주일을 넘기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중 농장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게 되셨어요. 농장에서는 포도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농장 사장님이 알려준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포도를 씻지 말고 보관할 것. 둘째, 포도알이 서로 눌리지 않게 할 것. 셋째, 꼭지가 위로 오도록 보관할 것. 이 원리를 들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포도를 씻으면 자연 보호막이 없어지고 수분이 증가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진다고 했어요. 또한 포도알이 서로 눌리면 그 부분부터 상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지를 위로 두는 것은 나무에 달려 있을 때와 같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박선희님은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포도를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로 겉에 물기만 가볍게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냉장고에 펼쳐서 보관하셨어요. 꼭지 부분이 위로 오도록 세워서 보관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포도가 싱싱했어요. 2주일 후에도 맛과 식감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3주째에도 겉모습은 처음과 거의 비슷했어요. 물론 당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박선희님은 농장에서 포도를 많이 사와도 걱정이 없으세요. 차근차근 나눠 먹으면서 3주 동안 신선한 포도를 즐기고 계십니다. 가족들도 언제나 싱싱한 포도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하고 이웃에게 나눠줄 때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포도의 올바른 보관법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구매 직후에는 절대 씻지 마세요. 포도 표면에 있는 자연 왁스층이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겉에 먼지나 이물질이 보인다면 마른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관할 때는 포도송이를 개별 포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퍼백이나 밀폐용기를 사용하되 완전히 밀폐하지는 마세요. 적당한 공기 순환이 필요하거든요.
지퍼백의 경우 입구를 살짝 열어두거나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주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을 때는 반드시 꼭지가 위로 오도록 세워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포도 내부의 수분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면서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또한 포도송이끼리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넉넉하게 두는 것도 중요해요. 냉장고 온도는 0도에서 2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낮으면 포도가 얼 수 있고 너무 높으면 빨리 상할 수 있어요. 일반 가정용 냉장고의 야채실이 가장 적당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만 먹어도 충분히 건강에 좋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욱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식 간의 궁합이라는 것이 정말 있어요. 영양소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흡수율을 높이거나 효과를 증대시키는 거죠. 포도와 특히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오렌지, 그리고 요거트예요. 각각 다른 이유로 포도와 함께 먹으면 건강상 이점이 커집니다. 사과는 포도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고 오렌지와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과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식품 조합의 힘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69세 이명자님인데요. 그분은 남편분과 함께 혈압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두 분 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 관리를 통해 혈압을 조절하라고 하셨어요. 이명자님은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열심히 찾아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도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얻으셨어요. 포도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포도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포도만 드셨는데 혈압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우셨지만 꾸준히 계속하셨어요. 그러던 중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들으셨습니다. 포도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각각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내용이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포도의 레스베라트롤과 사과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상승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성분 모두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함께 작용하면 혈관 탄력성이 더욱 개선된다는 거였어요. 또한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포도의 당분 흡수 속도를 조절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명자님은 바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매일 아침 포도 15알과 사과 반 개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분도 함께 하셨고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포도만 먹을 때도 변화가 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평소에 오후만 되면 피곤하고 머리가 무거웠는데 그런 증상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수축기 혈압이 15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다른 변화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명자님은 포도와 사과를 함께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 조합이 실제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계속 유지하라고 하셨어요. 단 당분 섭취량은 조절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명자님의 남편분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어요. 두 분 다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 이명자님은 저녁에는 다른 조합도 시도해 보셨어요. 포도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고 포도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들으셨거든요. 실제로 요거트와 포도를 함께 먹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포도의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또한 요거트의 단백질이 포도의 당분과 함께 섭취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죠.
3개월 후 이명자님 부부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혈압뿐만 아니라 소화도 좋아지고 변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 다 활력이 넘치셨어요. 이웃들도 그 변화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이명자님은 이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포도와 사과의 조합, 포도와 요거트의 조합을 상황에 맞게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따라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포도와 다른 식품의 조합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당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포도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과당 섭취량이 늘어나므로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포도 15알에 사과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거트와 함께 먹을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이미 포도에 당분이 충분하니까 추가 설탕은 필요 없어요. 요거트 2큰술에 포도 10알 정도가 적절한 비율입니다. 오렌지와 함께 먹을 때는 비타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포도의 항산화 성분과 오렌지의 비타민이 만나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산성이 강한 편이므로 공복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하고 맛있어서 자칫 많이 먹게 되는데 적정량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도는 당분이 상당히 높은 과일입니다. 100g당 15g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어요. 이는 사과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또한 포도에 들어있는 당분은 대부분 과당과 포도당인데 이런 단순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죠. 게다가 포도를 많이 먹으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포도에 들어있는 솔비톨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은 많이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의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 바로 70세 최혜수님입니다. 그분은 포도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많은 양을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루에 포도를 50알에서 60알까지 드셨습니다. 최혜수님은 은퇴 후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여러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 포도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 알게 되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포도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속이 자주 더부룩했습니다. 특히 포도를 먹고 난 후에 배가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음식 때문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당이었어요. 최혜수님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는데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식단에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최혜수님이 포도를 많이 드시고 있다고 하니 의사 선생님은 즉시 양을 줄이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포도 신알은 대략 250g 정도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당분이 무려 35g에서 40g이었어요. 이는 성인 하루 권장 과일 당분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섭취하니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혜수님은 그제서야 자신이 과도하게 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적정량은 하루 20알, 약 100g 정도였습니다. 이 양이면 포도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당분 과다 섭취는 피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양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미 많은 양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셨습니다. 첫 주에는 40알로 줄이고 둘째 주에는 30알, 셋째 주에는 25알, 그리고 마지막에 20알로 맞추셨어요. 양을 줄이면서 최혜수님은 다른 방법도 활용하셨어요.
포도를 한 번에 다 드시지 않고 하루에 두세 번으로 나눠서 드신 거예요. 아침에 7알, 점심 후에 7알, 저녁에 6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니 혈당 스파이크도 줄이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되었어요. 한 달 후 다시 검진을 받아보니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복부 팽만감도 사라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최혜수님은 이제 포도를 적정량만 드시면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계세요. 최혜수님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좋은 음식도 적정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포도의 경우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g, 대략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이면 포도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보다 조금 적게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하루에 두세 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포도를 드신 후에는 몸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양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포도를 드신 후에는 물을 조금 마셔서 입안의 당분을 씻어내는 것도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도만으로 모든 영양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포도를 적절히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포도를 안전하고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세척법, 신선도를 지키는 보관법, 그리고 궁합이 좋은 음식까지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포도가 건강과 행복을 더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